이란 정권의 중심부가 충격 상태에 들어섰고 지금 보이는 것은 이란의 새로운 지도자에 대한 노골적이고 강경하며 점점 더 위험해지는 압박입니다. 2026년 4월 19일 일요일 이른 시간, 위기는 더욱 심각한 양상을 띠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항상 정권을 지탱해왔던 그 기반 자체가 항복, 혼란, 그리고 약함으로 보이는 것에 분노로 반응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걸려있는 것은 단순한 정치적 경쟁이 아닙니다.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은 이란 권력의 중심부에서 내부적인 분열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의 중심에는 누가 있을까요? 한쪽엔 새로운 이란 지도자가 있는데 그는 침묵하며 공개적으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반대편에는 이슬람 혁명 수비대, 국회의원들, 정권과 연관된 채널들, 그리고 미국과의 협상에 관여한 인물들을 공격하기 시작한 세력들이 있습니다. 이것이 테헤란, 즉 이슬람 공화국의 권력 체제 내부에서 폭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현상은 호르무즈 해협, 해상 항로의 군사적 통제, 그리고 체제 내부 붕괴를 막기 위해 정권이 벌이고 있는 내러티브 전쟁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란 외무장관이 레바논에서 휴전 기간 동안 호르무즈 해협을 통한 상선의 통행이 완전히 열려 있다고 밝히면서 위기가 촉발되었습니다. 이러한 발언은 정권 내부의 폭탄처럼 떨어졌습니다. 반응은 즉각적이었습니다. 의회 지도자들, 이슬람 혁명 수비대와 연계된 지휘관들, 그리고 강경파에 속한 언론 채널들은 그 발표에 의문을 제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이것이 이란이 미국을 상대로 가진 유일한 실질적 지렛대를 내어주는 것처럼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이란 권력기구 내부의 많은 사람들에게 구체적인 양보를 얻어내지 않고 호르무즈 해협을 여는 것은 항복처럼 들렸습니다. 그래서 이번 소요 사태는 치명적이고 상징적인 의미를 갖게 됩니다. 이런 맥락에서 이것은 단순한 야권의 일반적인 시위가 아닙니다. 지배적인 해석은 다릅니다. 거리로 나선 사람들 중 일부는 항상 정권을 지지해온 기반 세력이었지만 이제는 이란 지도부가 물러서고 양보하며 주도권을 잃었다고 믿기 때문에 분노하고 있습니다. 분노는 단지 외부의 적에게만 향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분노는 바로 권력 내부의 사람들을 향하고 있습니다. 협상을 언급한 이들, 개방을 선언한 이들을 향한 것입니다. 이 그룹들의 시각에서 아무런 대가도 받지 않고 전략적 위치를 내준 사람들을 향한 것입니다. 이런 균열은 어떻게 드러날까요? 그것은 외교적 담론과 군사적 현실 사이의 충돌에서 드러납니다. 외무장관이 통로가 열려 있다고 말하는 동안 이슬람 혁명 수비대와 연관된 채널에서 나오는 메시지는 전혀 달랐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은 여전히 통제되고 제한되어 있으며 군사적 감시하에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동시에 강경파에 가까운 성명들은 해명을 요구하고 혼란을 비난하며 최고위층의 침묵이 깨져야 한다고 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메시지는 명확했습니다. 누군가는 말을 많이 했고 다른 이는 양보를 많이 했습니다. 이제 정권은 손해를 만회하려 애쓰고 있습니다. 이 긴장은 실제로 누가 지휘하는지 몰라 더 커지고 있습니다. 이번 위기의 핵심 추측 중 하나는 이란이 더 이상 단일 지휘 체계로 움직이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보이는 것은 여러 권력 중심들 사이의 다툼입니다. 협상을 하는 세력이 있고 군부가 있으며 의회가 있고 이념적 채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모두가 전쟁 이후에 자신들의 입지를 확보하려는 것처럼 보입니다. 미국과 협상에서 승자의 모습으로 나오는 쪽이 힘을 얻게 됩니다. 약해 보이는 쪽은 밀려날 수도 있습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정권이 뭔가에 가까워지고 있다는 해석이 커지고 있습니다. 카벌 간 내부 전쟁에 가까워지고 있다는 해석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지도자의 부재는 모든 상황을 더욱 악화시키고 있습니다. 그가 선출된 지 벌써 한 달이 넘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영상이나 음성으로 등장하지 않았고 대중에게 직접 권위를 보이지도 않았습니다. 오직 문서만이 공개되었습니다. 이것은 이러한 분석의 흐름 속에서 치명적인 의혹이 제기될 여지를 남겼습니다. 아무도 지도자를 보지 못하고 아무도 지도자의 목소리를 듣지 못한다면 그렇다면 실제로 누가 그를 대신해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미 추측은 적지 않습니다. 그가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되었거나 고립되었거나 심지어 사망했다는 가설을 공개적으로 제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것은 극단적 의혹이지만 지휘체계의 공백이 이런 해석을 부추깁니다. 동시에 도널드 트럼프와 미국 중앙사령부의 성명이 나오면서 미국의 해상 봉쇄가 계속되고 있다는 점이 강조되자 외무장관의 입지는 더욱 약해졌습니다.
메시지는 직설적이었습니다. 테헤란이 뭐라고 하든 이란 항구들은 계속 압박을 받을 것이라는 뜻이었습니다. 이 점이 결정적인 이유는 협상을 비판하는 사람들의 시각에서 볼 때 이란이 해상에서의 현실을 바꾸지 못한 채, 봉쇄를 끝내지 못한 채, 경제 위기를 벗어나지 못한 채 자신의 주된 무기를 넘겨주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그때부터 분노가 정치적 공격으로 바뀌었습니다. 정권과 연관된 한 국회의원은 전쟁 중이 아니었다면 외무장관이 소셜미디어에서 한 발언 때문에 탄핵 절차에 직면했을 것이라고까지 말했습니다. 또 다른 중요한 인사는 이란이 신속하게 행동하지 않고 메시지를 통제하지 못해서 심리전과 내러티브 전쟁에서 지고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다시 말해 이런 해석에 따르면 정권은 군사력만 잃은 것이 아닙니다. 자신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여전히 알고 있다는 점을 자체 지지층에게 설득할 수 있는 능력도 잃어가고 있습니다. 상황은 더욱 심각해졌습니다. 정권과 연관된 타지답 통신사가 외무장관의 발언을 나쁘고 불완전하며 모호함을 초래한다고 평가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다시 한번 어떤 선박이든 지나가려면 이슬람 혁명 수비대 해군과 통과를 조율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 후 국회의장이 등장해 도널드 트럼프를 비난하고 완전한 개방이라는 생각을 부정했으며 호르무즈 해협의 규칙은 현장에서 결정될 것이지 소셜미디어에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정권은 자신을 통제하지 못하고 공개적으로 모순된 말을 하며 몇 시간 전 발언도 지우려 해 지휘체계의 분열을 전 세계에 드러냅니다. 이 이야기에는 또 다른 충격적인 의혹이 있습니다. 이란 고위층의 일부 디지털 소통이 미국에서 미국 문화에 깊이 익숙한 누군가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위선과 타락의 느낌을 더욱 증폭시킵니다. 정권이 저항과 희생을 이야기하는 동안 그들의 간부들과 가장 가까운 인물들은 자신들이 만들어낸 혼란에서 멀리 떨어져 보호받고 있을 것입니다. 인플레이션과 두려움, 고립, 피를 목격한 국민들에게 이는 큰 부담입니다. 결국 이 위기가 보여주는 것은 단순하면서도 잔인합니다. 이란 정권은 하나로 뭉친 기계라기보다는 내부가 갈라지고 불안하며 서로를 의심하는 집단처럼 보인다는 것입니다.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은 권력을 둘러싼 내부 투쟁입니다. 이 싸움을 벌이고 있는 것은 이슬람 혁명 수비대, 정치 지도부 그리고 협상가들입니다. 이것이 폭발한 시점이 바로 지금입니다. 호르무즈에 대한 발언과 새로운 지도자의 침묵 이후입니다. 이 모든 갈등이 집중되는 곳은 테헤란과 호르무즈의 군사축입니다. 이것이 진행되는 방식은 공개적인 모순, 지지층의 분노, 그리고 파벌 간의 공격을 통해서입니다. 그리고 왜일까요? 항복했다는 느낌이 체제에 어쩌면 더는 봉합하지 못할 상처를 남겼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란은 더욱 어두운 국면에 들어섰습니다. 이제는 단순한 외부 압력이 아니라 내부 붕괴입니다. 그리고 이슬람 혁명 수비대가 실제 권력의 중심으로 행동하기 시작하면 지도자의 퇴진 요구는 더 이상 먼 소문처럼 들리지 않고 체제의 정점이 실제로 흔들리고 있다는 신호처럼 들리기 시작합니다.